민선 6기가 오늘 시작되면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지사도 오늘 취임식을 갖고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취임한 권영진 대구시장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한 취임 후 1년간의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던 주류 소비까지 줄어드는 등 소비가 많이 줄면서 지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강제 철거로 큰 마찰이 생긴 가운데 한전이 이번에는 청도 송전탑 현장에서 법적 절차에 들어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민선 6기 대구시정을 이끌어갈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권 시장은 첫 행보를 통해 안전과 일자리 이 두 가지를 시정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원탑 참배를 마치고 시청 간부들의 인사를 받으며 첫 출근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사무인수서 서명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간부들에게는 형식적인 업무 보고를 받는 대신 현장 시장실 운영 계획 같은 생산적인 보고를 강력 주문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대구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달라는 시민들의 명령과 같은 이 뜻을 우리는 잘 받드는 그런 대구시청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민들과의 만남을 가진 권 시장은 스마트 벤처 창업 학교를 찾아 청년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청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대구,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 우리 청년들이 다시 모여들고 돌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제 꿈이기도 하고. 오후에는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도시철도 3호선을 시승하며 지방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천병의 책임이 있음을 직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하철 참사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는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그 일부터 해결을 해야. 권 시장의 첫날 일정은 일자리 창출과 안전에 향후 대구시정의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민과 안전, 청년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진 권영진 대구시장의 첫날 행보가 과연 어떤 후속 행보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성원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성패는 앞으로 1년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취임 후 1년의 과제를 계속해서 박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최대 핵심 공약은 대기업 3개 유치, 중기업 300개 육성, 중견기업 50개 육성, 일자리 50만 개 창출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실현이 불가능한 목표라는 분석과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현이 용이한 목표는 개선이나 현실의 안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경제 논리로 움직이는 만큼 대구시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냉철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시민 원탁회의와 현장 소통 시장실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의견 표출의 장을 제도화하지 않고 일회성에 그친다면 무늬만 지방자치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지역의 미래, 지역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그 해결 방안은 뭐냐. 이것도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시장은 뒤에서 그것을 잘 지원하는 역할을. 대구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며 공약과 정책을 쏟아냈지만 공무원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헛고에 그칠 우려도 있습니다. 시민사회 의사소통 그리고 정보공개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내부 혁신을 위해서는 인사제도 개혁이라든지 또 공직부패를 척결하는 어떤 강한 방식의 시민감사위원회 설치라든지 이런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거 과정에 얼굴을 붉힌 경쟁자였더라도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이라면 과감하게 도입하고 손을 잡는 것도 임기 초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공모로 선발한 초중학생과 결혼 이주 여성 등 70여 명과 함께 오늘 민선 6기 출범을 맞아 독도에서 더 큰 경북의 꿈 완성을 위한 새 출발을 선언하며 취임 선서를 하고 도민의 뜻을 받들어 더 큰 경북의 꿈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오늘 포항 울릉간 여객선이 전기장치 고장으로 결항해 취임식을 위해 독도에 갔던 김관용 도지사 일행이 헬기와 강릉을 오가는 여객선을 이용해 대구로 되돌아오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교육감 임기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된 가운데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오늘 오후 대구 학생문화센터에서 교육가족과 친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매달 유치원장과 학교장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전달회의를 겸해서 간소하게 취임식을 했습니다. 이영우 경북교육감도 오늘 오전 경북교육청에서 교육가족만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는데 축가를 없애는 등 기념행사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구미시는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펼친다는 의미로 시민 350명으로 구성된 구미시민 행복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시민과의 만남 등으로 취임식을 대신했습니다. 김천시와 칠곡군 등 경북 지역 대부분의 기초단체장들도 세월호 참사 추모 분위기와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서 간소하게 취임식을 갖고 민선 6기 정책 목표 등을 밝히면서 취임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네, 시민들이 지갑을 좀처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열고 싶어도 열 수 없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비가 눈에 띄게 줄면서 지역 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에 관계없이 꾸준한 소비량을 보여왔던 대구의 주류 판매량이 최근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금복주의 소주 출고량은 전월보다 7%나 줄었습니다. 위스키 출고량도 전국적으로 40%가량 줄어든 가운데 대구는 사상 처음으로 석 달째 약 10%씩 위스키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일반 음식점과 주류 판매점의 매출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소비 위축이 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좀 위축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굉장히 좀 실제 많았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지역 백화점의 매출도 전년 대비 5%가량 줄면서 과거 2주 정도였던 여름 할인 판매 기간을 30일로 늘리는 등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구 쪽에 실질적인 수요를 일으킬 만한 계층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은 기업 자체가 안 느니까 구매층이 정진하지를 못하죠. 지역의 소비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기업들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각종 경비 등 씀씀이를 줄이고 신규 고용을 줄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제조업의 업황지수는 75로 전월 78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7월 경기 전망지수도 전월보다 14포인트나 줄어든 70으로 나타나 석 달째 감소했습니다. 네.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 부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환율, 경쟁 심화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는데요. 특히 내수 부진의 경우 전월보다 3.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내수 부진과 환율 압박에 따른 지역 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소비를 기반으로 한 대구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실입니다. 지난달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이 경찰에 의해 강제 철거되면서 주민과 경찰 20여 명이 다치는 등 큰 마찰이 있었는데요. 밀양에 이어 청도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3년째 마을을 가로지르는 고압전선 송전탑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청도군 각북면. 매일 70, 80대 할머니 10여 명이 농성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5, 6m 높이의 막루에는 할머니들이 교대로 고초까지 섭니다. 어째서 이 동네 앞으로 땡겨 올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농사 있는 사람들 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땅 있는 사람들. 그럼 밑에 마을에서 이리 밀어 올린 거 우리 힘이 없었어. 밀리가 올라온 거요. 모락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중화라도 해두고. 신고리에서 북경남에 이르는 송전솔로의 마지막 농성장인 이곳을 철거하기 위해 한전이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용역이나 경찰까지 합법적으로 농성장을 철거할 수 있는 대체 집행을 법원에 신청한 겁니다. 이와는 별개로
농성장 등의 철거 비용과 그동안 공사를 못한 손해비용까지 모두 1억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의 소송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2012년 9월 이후 공사를 못한 책임을 주민들과 시민단체에게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선이 지나가면 이 모든 너는 지금은 재산 가치 있지만 그때 되면 재산 가치 없어요. 그건 뭐 한전에서 돌락하는데 어차피 한전이 다 빼들어가는 건데 이래 빼들어가나 그냥 뭐 법을 이용해가 빼들어가나 법을 이용하지 않고 빼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주민들은 땅 밑으로 고압선이 통과하는 지중화 작업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 측은 공사 비용이 10배가량 더 들어간다며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준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심층 보도를 전하는 뉴스 속의 사람 코너를 만들어 어제 첫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방금 보신 청도 송전탑 논란과 관련해 한전과 대책위원회의 입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대체 집행이라든지 그 상당히 큰 금액의 그 이행 강제금을 청구해 놓으신 상황인데 이렇게 한전이 그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이유가 저희가 지난 3월 초하고 4월 달에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현장에 들어갔을 때 저희 직원과 그다음에 그 시공사 작업자분들을 구타 및 폭행을 해서 현재 고소 고발돼 있고 또 이에 따른 공사 방해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현재 약 1억 7천만 정도를 청구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그 공사 방해를 했다 거기에 대한 벌금을 청구를 하신 건데 주민들 주장에 따르면 2012년 9월 이후부터는 사실상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공사 방해가 성립이 되느냐. 차량 앞에 지역 주민 누거나 또는 그 경운기를 막아갖고서 차량을 저희가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공사 방해라고 하지 않으면 어떤 게 공사 방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상황이. 꼭 송전탑을 세워야 하느냐, 지중화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가.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공하고 지중을 연결시키는 철탑이 새로이 건설되어야 합니다. 그 경우 토지 소유주의 제2, 제3 인연이 100%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중화 어렵고 또 지중화할 경우는 가장 큰 게 전기 요금 인상에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이 이렇게 그 법적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데 그런 그 목적이 뭐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어쨌든 한전은 그 송전탑 공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은 뭐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예. 지난 6월 11일 날 그 밀양에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농성장을 철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폭력과 위법, 경찰과 이제 공권력이 이제 위법과 폭력을 행사를 했죠. 그것이 상당히 여론에 지금 이제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을 좀 이 대구 경북건설지사는 피해가기 위해서. 예. 그 한전은 그 공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 네. 그 전에도. 네. 그래서 이제 각종 뭐 소송이든 뭐 벌금을 청구를 한다든지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실제로 오지도 않는 인원이나 장비 차량을 우리가 막을 도리는 없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어쨌든 굉장히 사실 그 2012년에 협의도 안 된 공사 강행 때문에 아주 육체적, 심리적 큰 피해를 입으셨고 굉장히 많은 불안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 불안, 때문에 사소한 어떤 그 자극에도 좀 반발하시고 화를 내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한전이 보기에는 공사 방해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가. 송전탑이 없다면 네. 뭐 블랙아웃이든 전기요금 인상이든 뭐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전력 대란이라는 것은 이런 송전탑을 방해하는 주민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운영을 계속 해온 한수원이라든가 한전 또 정부 같은 이런 쪽에 지금 그 책임을 물어야 될 문제를 자꾸 이제 주민들의 탓으로 주민들의 이기주의로 몰아붙이는 것은 굉장히 일단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햇발주소를 계속 지어서 이걸 어딘가로 계속 보내야만 되는 공급 위주 방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게 밀양이나 청도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이 계속 송전탑 때문에 이런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3층 높이의 비상구 밖이 바로 낭떠러지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실 텐데요. 대구에 있는 한 건물 비상구에서 20대 여성이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도성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대구에 사는 22살 김모 씨는 한 술집을 찾았다가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건물 3층에 있는 비상구 문에 몸을 기대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1층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척추와 발목을 크게 다쳐 대수술을 한 김 씨는 아직도 휠체어 신세를 지며 그날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등에 기대자마자 그냥 푹 떨어졌거든요. 살기 위해서 여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열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서. 사고가 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건물 안에서 비상구 문을 열자 곧바로 낭떠러지입니다. 건물 밖으로 문만 뚫어놓은 것입니다. 2004년부터 술집을 운영한 업주는 소방법상 어쩔 수 없이 비상구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거 대피상보다 이거 내려가다 더 죽겠어요. 그렇지만 소방에서는 그 현 당시의 소방법이었고 그 소방법을 따라야 되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허가증이 안 나오고. 실제로 이 비상구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화재나 긴급 상황에 대비해 출입구 반대쪽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고 위험하다고 잠글 경우 오히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게 위험해가 열쇠를 걸어가서 깔았는데 소방에서 와서 불법이다. 저는 이거는 좀 소심하지 없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아. 지난 2005년 전국적으로 이 같은 사고가 잇따라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낭떠러지 비상구가 위태롭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질입니다. 오늘부터 기초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면서 대구 시내 주민센터와 경북 읍면 사무소로 신청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다음 달부터 65세가 되는 노인 가운데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 가운데 재산이 줄어든 경우 등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오늘 오후 3시 대구 지역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오존 농도가 기준치인 평균 0.12ppm 이상으로 나타나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1시간 평균 농도가 0.12ppm 이상은 주의보, 0.3 이상은 경보가, 0.5ppm 이상이면 중대 경보가 내려지는데 오늘 주의보는 저녁 6시에 해제됐습니다. 지난달 26일에 치러진 경북대학교 총장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총장 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단과대학별로 3명 이상을 배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일부 단과대에 4명을 배정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관리위원장인 이대우 경북대 교수회 의장은 오늘 누군가의 이의 제기로 실수를 발견했다며 내일 교수회 사무실에서 선관위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대구시 북구에 있는 한 기계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샌드위치 패널 건물 2동과 기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인터불고 호텔에서 구미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미국과 독일, 중국 등 국내외 전문가 200여 명을 초청해 제조 혁신을 위한 3D 프린팅 산업 업무 협약식과 국제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앞으로 3D 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발굴과 추진, 관련 기업 유치, 연구 개발과 기술 지원은 물론 인프라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공군과의 협의 끝에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8시간이었던 야간 운행 통제 시간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기존보다 3시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운항 통제 시간이 길어 신규 노선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조치로 국제선을 새로 취항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